모두가 함께 30일 달리는 프로젝트, 오늘은 4일차입니다. 어제 미션이었던 볼트런 모두 잘하셨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제가 볼트런 하는 영상을 보고는 완전히 빵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웃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냉정한 유튜브의 어떤 생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역시 제가 좀 망가져야 시청자들은 좋아한다는 거, 이런 거 좀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가 자주 망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달리기 3일차 중부지방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우중주로 뜨겁게 달려주신 분들, 그리고 비가 오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달리기를 하신 분들, 또 비록 달리기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달려주시고 댓글로 다른 러너분들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록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모두가 함께 달린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국에서 같은 영상을 보고 함께 달리고 그리고 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린 댓글이라든지 일지를 보고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3일차 영상에서 댓글에 링크를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링크를 달면은 제가 승인을 해야 댓글이 달리게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인스타 인증 링크 이런 것들 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신 HMBLER 09님, 험블러 09님이신가요? 이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션 얘기 드리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20분 달리기 도전 그리고 30분 달리기 도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음악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이 시청수는 좀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정말 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시간이 꽤 들어가는데 비해서 사실상 이걸 이제 활용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쉽지만 영상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뭔가 코멘트도 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음악만 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듣기가 좀 재미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32 프로젝트 이런 걸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 그 음악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이 비공개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션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볼트런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와서 영상을 이렇게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저는 17분이래. 큰일 날 소리를. 17초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 아마 18초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적잖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 단거리 달리기 혹은 근력 운동 이런 데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션 나갑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풋데이입니다. 풋데이. 이게 조금 그런데 바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발을 무한히 사랑해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동안 여러분들이 달리느라 고생한 여러분들의 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호강시켜주는 그런 날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항상 러닝화라는 이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의 달리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이 사랑스러운 우리의 발, 그런데 사실 그 발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발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발톱은 어떻는지, 발바닥, 발등, 발 뒤꿈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여기저기 꼼꼼히 마치 탐정이 수사를 하듯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이상이 있는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각질 케어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또 발톱도 정성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시고요. 따뜻한 물에 족욕도 하시고, 족욕 후에는 발 마사지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 퇴근하는 길에 어디죠?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가게에 가보시면 매장에 가보시면요, 풋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발 마사지를 위한 크림 같은 것들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사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족욕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크림 이용해가지고 발 마사지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발, 정말 고생했던 여러분들의 발에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우리 함께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달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발을, 정말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런 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달리기 4일차 댓글에는요, 여러분 발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케어해본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의 달리기 플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달리기는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힐 트레이닝을 하는 날이네요. 마침 제가 집 근처에 언덕 훈련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언덕만 거리가 한 580m 정도 좀 나오고요. 이게 제가 인터넷 지도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나온 거리거든요. 아마 실제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를 4번 달려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580m를 그냥 논스톱으로 뛰어서 올라갈 거고요. 강도는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이제 좀 평지에서 달리는 수준과 비슷하게 그렇게 달릴 예정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아주 천천히 달리거나 아니면 걸어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들 언덕 달리기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언덕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리막이 문제예요. 내리막은 정말 웬만하면 걸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언덕 훈련하는 날은 기록 같은 거 측정하실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왜냐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언덕만 계속 달리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내리막길은 무조건 걸어서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리는 코스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거든요. 총 거리가 1.5km 나오고요. 그 중에 0.58km, 그러니까 580m가 언덕, 그리고 내리막길이 400m, 평지가 520m 정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4번을 총 달리게 되면 총 6km를 달리게 되겠죠. 경사도가 대략 한 5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점차 높아져서 최고 20도까지, 순간적인 좀 짧긴 하지만 20도까지 확 올라가는 그런 경사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달려보니까 훈련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와 함께 훈련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이렇게 언덕 달리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언덕 달리기는 한 100에서 200m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식하게 580인데 한 200m 정도만 하셔도 되니까 그 정도 하시고, 반복 횟수는 한 200m라면은 5에서 6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 주변에 언덕 훈련을 할 수 있는 코스를 평소에 다니시면서 잘 이렇게 확인하셨다가 기억하셨다가 언덕 훈련을 그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근력 운동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일을 할 건데요. 50분 근무하고 10분은 제가 근력 운동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뭐 이런 것들 휴식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머라는 그 타이머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50분 딱 켜놓고 50분 동안 일하고 또 10분 동안 운동하고 휴식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때 훈련은 푸시업 그리고 코어 운동 오늘도 진행했는데 여기에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식단은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아침은 한식으로 먹을 예정이고요. 아침을 조금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을 푸짐하게 잘 먹고, 점심은 저희 아내가 샐러드를 항상 싸주는데 샐러드와 그리고 베이글 반쪽, 탄수화물도 필요하니까요. 베이글 반쪽을 먹고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미리 먹고 오거나 출출할 때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쉐이크통을 회사에 하나 더 따로 두고 있고요. 그런데 집에서 먹는 올게인 단백질 쉐이크를 회사에도 하나 더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또 자주 먹지 않는 걸 계속 놔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먹는 올게인 단백질 쉐이크를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차전자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백에 딱 담아가지고 들고 가거든요. 이렇게 미리 양을 맞춰서 가시면 회사에서 막 통에다가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 할 때 가루 많이 떨어져요. 그런 거 막 집어넣어서 막 흔들고 하는 그런 것들 불편함이 없이 간편하게 쉐이크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지퍼백에 미리 담아서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자 달리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음악은 내려갔지만 인터벌 앱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하시면 되고요. 2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 오늘 트레이닝이 2분 달리고 2분 걷기 4번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달리기 시간이 이제 1분에서 2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분 달리기가 조금 힘드셨던 분이라면 오늘 2분 달리기를 하실 때는 조금만 페이스를 늦추셔가지고 조금만 더 천천히 편안하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트레이닝이 3분 달리고 2분 걷기 4번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아직까지는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쉬운데 이거 건너뛰고 그냥 뒤에 거부터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쉽다고 하시더라도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하다고 하시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급하게 가시다가는 100%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일차 이제 달리기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셨는데 트레드밀에서 뛰다가 끝나고 내려오면 너무 어지럽다고 합니다. 바닥의 느낌도 이상하고,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약간 울렁울렁하는 느낌? 이상하고 금방 뭔가 이런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계속 비틀거린다. 저만 이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호기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시고 나면 그런 어지러움증, 약간 멀미 비슷한 걸 느끼는데요. 사실 이거 왜 느끼느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특히 의사분들이 댓글을 다실 때 뭐 혈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갑자기 뭐 부하가 있는 운동을 해서 혈액이 쏠렸는데 그게 뭐 운동을 끝내면서 뭐 제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실 건데, 물론 이 얘기도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어지럼증을 느끼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탔을 때 멀미를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유냐면요, 시각적 속도감과 우리 몸이 느끼는 실제적 속도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한다면요, 우리의 몸은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사실 시각적으로는 모든 게 다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지금 이게 달리는 건가 안 달리는 건가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다가 가끔 자전거 같은 거 타는 영상이나 뭔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가는 그런 영상들 켜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마찬가지로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의 차이를 우리 뇌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뭔가 부조화가 생기면서 멀미처럼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멀미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차 안에서 뭔가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차는 움직이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각은 그런 걸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흔들리니까 이 뇌가 우리 몸하고 이게 부조화가 생기면서 멀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멀미 많이 느끼시는 분들 해결하는 방법은 차가 가고 있는 전방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계시면 조금은 나아집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트레드밀도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2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트레드밀 가보시면은 트레드밀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TV 같은 거 이렇게 켜져 있을 겁니다. 케이블 TV 같은 거 켜져 있고 막 광고도 막 나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눈이 아무래도 이게 화면에 있으니까 계속 그걸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내려오실 때 좀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화면은 끄시고요. 그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화면 끄시고요. 그 멀리를 바라보세요. 최대한 먼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드밀을 선택하실 때도 트레드밀 앞쪽에 바로 뭐 벽이 있다거나 트레드밀에서 뭔가 멀리 바라볼 수 없는 트레드밀을 선택하시기보다는 트레드밀이 딱 섰을 때 뭔가 시야가 탁 트였다거나 혹은 창문 밖을 바라볼 수 있다거나 이런 트레드밀을 선택하시면 조금은 어지러움증을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이렇게 뭐 멀리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
시각적인 부분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멀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바닥 울렁울렁 하면서 막 발의 느낌도 이상할 거예요. 다리의 느낌도 내가 땅을 밟았나? 이상한 느낌이 또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트레드밀이 이렇게 속도로 돼 있죠. 그래서 뭐 369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1단위씩 내리고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도 9로 달리기를 하고 계셨다면 바로 그냥 3 눌리시거나 바로 끄기 눌러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9에서 8, 7, 6, 5, 4, 3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최소한 30초에서 길면 한 1분 정도는 한 단계씩 시간을 두시면서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9에서 6 바로 내려오실 때 한 1분 정도 1분 정도는 6으로 좀 더 뛰시다가 그 다음에 3을 눌러서 좀 이제 3이면 좀 걷기에 가깝죠. 3에서 1분 정도 걸으시다가 그 다음에 딱 끄시고 난 다음에요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 양쪽에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잠시 붙잡고 조금 쉬세요. 쉬시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내가 이제 멈췄구나,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멈췄구나를 완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두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면 조금은 덜 하실 겁니다. 멀미를 느끼는 건 조금 체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트레드밀을 자주 달리게 되면 이거 괜찮아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괜찮아지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장시간 트레드밀을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미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예요. 제가 사실 멀미가 조금 있는 편인데 트레드밀은 뛰어도 저는 멀미를 계속 느껴요. 특히 트레드밀에서 약간 고강도 막 속도 12 이상으로 막 쭉쭉쭉 올려서 굉장히 격하게 달리기를 하고 한 20분 30분 달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 그러면 진짜 100% 어지럼증 느끼거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요 넘어지셔가지고 옆에 있는 트레드밀에 막 부딪힌다거나 그 피트니스 센터 물건들 다 딱딱한 물건 많잖아요. 스틸로 만들어졌고 근데 부딪히면 크게 다치시니까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드릴게요. 조금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구독자님들의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피드백은요 공식 영상에 달린 댓글만 이제 읽어드리고 피드백을 드리니까 이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영상까지 다 하면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 정승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근데 이분 제가 댓글을 보면서 루틴이 참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루틴이 어떠냐면 뛰기 전 하늘을 바라보신대요. 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루틴은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왔는데도 이분 이제 비 오고 또 남부 지방에서 비는 안 왔네요. 비는 안 오시고 근데 대신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 다 이겨내시고 7km 완주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게 달리셨네요. 아무튼 저는 일단 그 정승혜님의 루틴은 한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그리고 홍라이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직선 주로를 찾아서 볼트런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많이 안 하시다가 거의 안 하셨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하시면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지하 주차장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도 오고 바람 불어서 트레드밀 뛰시려고 했는데 휴무였다고. 그래서 그렇네요. 저도 아파트 그 피트니스 센터가 휴무여가지고 오늘 그냥 밖에서 달렸거든요. 다들 끝까지 함께 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홍라인님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백승건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네요. 아침에 5K 5km 러닝을 하고 오셨고 그리고 끝까지 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맞습니다. 달리기가 나갈 때 좀 힘들고 처음 달릴 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끝내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달리기 위해 볼트런 100m 하셨다고 했는데 5km 뛸 때보다 100m가 더 힘들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2번 했는데 진짜 2번째 뛰고 나니까 심장이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제가
마라톤이나 뭐 이런 거 뛰면서도 그렇게 심장이 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재미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전력 질주하니까 정말 재미있어서 앞으로 자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승건님께서 힘들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30일 즐겁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님이신가요? DANN님께서 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일지를 멋있게 써주셨어요. 정말 단님의 달리기가 어떠했는지를 제가 이 리뷰를 댓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 단님의 댓글을 한번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달리기 일지를 쓰신다 할 때도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듬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도 간단히 댓글을 달긴 했지만 분명히 단님만의 리듬감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페이스 달리기 자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훈련이 힘든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리듬감을 만들 수 있는 여유는 없어져요. 그래서 리듬감이나 뭔가 균형을 먼저 원하신다면 강도 높은 훈련보다는 편안한 페이스로 장거리를 달리는 훈련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먼저 내 몸에 맞는 리듬감을 찾으시고 익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 훈련 강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짝반짝 나비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100m 30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신 게 아니라 30초를 전력 질주하셨다는 얘기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 10몇 초 하고 나서도 쓰러질 것 같은데 체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뜻하지 않게 우중런을 맛봤는데 너무 뿌듯하시고 나에게 취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 우중주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오늘은 반짝반짝 나비님에게 마음껏 취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혜령님이신가요? HYEROUNGCHEON 님이신데 천혜령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댓글 한번 볼게요. 아침에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비가 와도 간다는 댓글을 보고 힘내서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미션은 못 하셨지만 3km 열심히 비를 맞고 달리셨다고 하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시는 것들을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이 댓글이 다른 분들이 보시거든요. 보시고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달리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꼭 많이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 댓글에도 이렇게 격려의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천혜령님께서 달아주신 이 댓글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좀 읽어봤고요. 이제 4일째입니다. 오늘 4일째인데 벌써 기분은요 한 10일 정도 한 것 같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는 제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하루가 정말 꽉꽉 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꽉꽉 차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요. 또 이 여러분들의 댓글에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대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진짜 뿌듯한 느낌,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들의 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들의 그 댓글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참하시는 구독자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제가 아닌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민티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높진 않지만 진짜 그 댓글에서 보이는 우리 민티런 구독자님들의 이제 끈끈함, 이런 것들은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남은 기간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4일차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저도 꾸준하게 달리기를 할 거고요.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힘내서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많은 댓글과 격려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4일차 즐겁게
행복하게 달리기 하시고요. 오늘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모두 화이팅 하세요.